네, ERD 보도록 하겠습니다. ERD는 엔터티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각화 기법이죠.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이블 설계도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우리가 테이블 설계를 했을 때 어떤 테이블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 내에는 어떤 컬럼들이 있으면서 주식별자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함으로써 한눈에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토대로 이제 쿼리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표기법이 있지만 주로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터티를 보시게 되면은 둘 다 박스, 네모 박스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바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 다 관계없이 네모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차수죠. 중요한 차수인데 이게 1대1의 관계냐, 1대 다의 관계냐, 다대다의 관계냐인데 I 표기법은 1이더라도 이렇게 발을 써요. 그래서 1대1, 1대 다, 다대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바커 표기법의 경우는 1대1일 때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요. 다라고 하는 관계를 가질 때만, 차수를 가질 때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대다, 1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선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두 엔터티가 그 관계를 맺을 때 한쪽은 필수고 한쪽은 선택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란 얘기는 이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선택이란 얘기는 이 데이터는 필요하지만 이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따가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일단 표기법만 좀 보면 I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는 쪽이 선택적이다라는 얘기고 동그라미가 없는 쪽이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바커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점선 없이 실선이다라고 한다면 둘 다 선택적이지 않고 필수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선이 있는 경우는 근데 점선을 전체를 채우지 않고요. 반쪽만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점선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점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선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바커 표기법은 자신 엔터티에 대한 표현을 반대쪽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왼쪽이 점선이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엔터티가 선택적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점선이 있을 경우는 왼쪽에 있는 엔터티가 선택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식별과 비식별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식별 관계다라고 하는 건 한쪽의 PK를 다른 쪽의 PK로 가지고 있으면 되죠. PK들 중에 일부여도 괜찮고요. 하지만 한쪽의 PK를 다른 쪽에 가지고 있긴 한데 PK가 아니라 일반 속성일 경우는 우리가 비식별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구분은요. I 표기법에서는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바커는 이미 우리가 위에서 점선과 실선의 구분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바 있죠. UID 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식별과 비식별 관계를 이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식별일 때만 UID 바가 붙고요. 비식별일 때는 UID 바가 붙지 않습니다. 나머지 식별자에 대해서는 주식별자, PK죠. TK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I 표기법은 네모칸을 분리를 해서 맨 위쪽에 네모칸에 PK를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일반 속성들은 밑에 있는 네모칸에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속성들을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데 샵을 쓰게 되면 PK라고 하는 거죠. 샵이 아닌 별표나 동그라미는 일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에 대한 구분은 뭐냐? 네, 밑에 나와 있죠. 바로 널러블, 즉 너를 허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커 표기법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너를 허용하는 컬럼일 경우는 동그라미, 그리고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표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지만 I 표기법은 이런 널러블에 대한 속성을 따로 표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커 표기법은 각각 컬럼이 널러블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I 표기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바커 표기법으로 부서랑 사원이라고 하는 엔터티를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샵
같은 것들이 주식별자였죠. 그래서 부서번호가 부서의 주식별자고요. 부서명, 부서위치 이렇게 일반 속성들이 나와 있고 부서명은 낱널이겠죠. 얘는 널러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원도 역시 주식별자가 사원번호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점선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서 이 점선의 반대쪽이 선택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서는 필수적. 왜냐하면 부서 반대쪽은 실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서는 필수고 사원은 선택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부서는 존재하지만 사원이 해당 부서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사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원의 소속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부서가 필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제가 밑에 표현을 해봤고요. 관계 역시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부서에 여러의 사원이 소속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의 사원은 여러 개 부서에 소속될 수 없다라고 관계의 차수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UID 바가 없잖아요. UID 바가 없다는 얘기는 비식별 관계라는 얘기인데 한쪽의 PK를 다른 쪽의 속성으로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PK는 아니죠. 이럴 경우를 우리가 비식별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럴 경우는 UID 바를 이렇게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똑같이 I 표기법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부서번호와 사원번호가 각각 PK였으니까 위쪽 박스에 올라가게 되고요. 나머지 속성들은 밑에 배치가 되는데 얘네들은 뭐 널러블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작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관계 차수를 보시면 1대 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동그라미가 사원 쪽에 붙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이 선택적이고 부서에는 동그라미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점선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네, 비식별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도 부서번호라고 하는 PK를 사원이라고 하는 엔터티에서 가지고 있긴 하나 일반 속성, 즉 PK로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를 우리가 비식별 관계라고 했는데 I 표기법에서는 이런 점선으로 비식별 관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ERD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이 I 표기법이고요. 밑에 쪽이 바커 표기법인데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부서랑 사원이라고 하는 게 1대 다의 관계를 가진 걸로 보이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사원이 선택적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역시 점선이니까 비식별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부서번호 PK를 사원이 일반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원이랑 교육 이력이라고 하는 관계를 볼게요. 일단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동그라미가 교육 이력 쪽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원이 있을 때 교육 이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 실선의 의미는 뭘까요? 이쪽엔 점선이었는데요. 이 얘기는 식별관계란 얘기죠. 식별관계는 PK 중에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식별관계가 맞네요. 자, 하지만 사원과 구매 신청의 관계를 보게 되면 주문번호까지가 여기 좀 가려졌는데 주문번호까지가 PK거든요. 그러면 4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반 속성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점선, 비식별 관계가 맞겠네요. 그죠? 자,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본 거부터 다시 보시면 사원이랑 구매 신청, 비식별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바커 표기법일 때는 UID 바를 붙여요. 이렇게요.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비식별 관계일 때는 UID 바가 붙지 않고요. 아까 사원과 구매 이력이 둘 다 4번이라고 하는 PK를 가지고 있어서 식별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는 UID 바가 붙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선을 사용함으로써 반대쪽이 선택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위에서도 교육 이력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선택적이었으니까 밑에도 교육 이력이 선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점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부서랑 여러분 사원 보시면은 역시 사원이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점선이 표기되는 게 맞죠.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도 맞고요. 하지만 위에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부서와 사원은 비식별 관계이거든요. 그럼 비식별 관계는 UID가 붙으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UID 바는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ERD를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ERD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 그리고 식별, 비식별 관계, 그 다음 필수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차와 받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네, 먼저 데이터 입력 부분입니다. 차 타입은 고정형이기 때문에 고정된 길이만큼 부족한 사이즈를 뒤에 공백을 채워서 저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받차는 입력된 값 그대로 저장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문자 타입의 경우는 제한된 길이보다 큰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옅은 사이즈를 초과했기 때문에 오라클은 입력 에러가 발생하지만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백을 자르고는 사이즈 제한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입력을 허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은 나중에 SQL 서버와 오라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 타입의 데이터 입력되는 상황을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각각의 컬럼에 5바이트와 7바이트를 할당을 해놓고 동일하게 5글자의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뒤에 공백 2개가 붙어서 결국은 7바이트로 할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받차의 경우는 역시 동일한 사이즈로 받차로 설계를 해봤는데 7바이트를 할당하지 않죠. 그래서 컬럼 2에 똑같이 5글자를 입력을 하더라도 이 글자만큼이 입력이 돼서 랭스 출력 결과가 5로 이렇게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차 타입의 컬럼의 경우 문자 상수와 비교하는 과정이 어떻냐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에서부터 서로 다른 문자가 나올 때까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공백을 만나게 되면은 공백을 무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5글자랑 오라클 제가 요 뒤에 한 칸의 공백을 쓴 거거든요. 그럼 6글자랑 사실상 다른 값으로 간주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백을 무시한 다음에 나머지 글자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같은 값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공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앞에 공백을 포함하고 있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서로 다른 값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의 크기를 결정을 할 때도 왼쪽부터 값이 같을 때까지 비교를 하면서 더 추가되는 값이 있을 때 더 큰 값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즉, 가보다는 가나가, 가나보다는 가나다가 더 큰 값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요. 이런 문자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공백, 특수기호, 숫자, 영어, 한글의 크기의 순서대로 결정이 되나 DBMS나 캐릭터셋의 설정에 따라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소문자 경우에는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더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값 여러 개를 넣고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값부터 비교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백, 특수기호, 숫자, 대문자, 소문자, 한글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까 전에 우리 차 타입끼리 비교할 때 뒤에 있는 공백을 무시하고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값이 같으면 같은 값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ABC 같은 값을 넣었고요. 하지만 가나다 뒤에 2칸의 공백을 제가 더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두 값은 같은 값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있는 공백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두 컬럼의 값이 같은 경우에 출력을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두 건은 출력이 됩니다만 맨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공백을 가지고 있는 문자의 경우는 같은 값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네요. 마찬가지 차 타입과 문자 상수를 비교할 때도 위와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컬럼 1번에다 대고 ABC랑 같은 혹은 가나다랑 같은 근데 뒤에 공백을 여러분들이 잘못 쓰셔도 공백을 제거한 가나다라고 하는 값과 일치 조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가나다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실수로 앞에 공백을 넣게 되면 실제 1, 2, 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값의 전달로 인해서 1, 2, 3이 출력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바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차 타입과는 다른데요. 애초에 입력될 때 뒤에 있는 공백을 이렇게 같이 입력되는 방식이 아닌지라, 그래서 공백이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백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만 값을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ABC, ABCD는 당연히 다른 값이고요. 이렇게 제가 한 칸에 공백을 넣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바차 타입일 때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일치하는 값은 맨 끝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요 값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특징이 또 이런 문자 타입과 숫자 상수를 비교할 때 규칙인데요. 여러분 데이터 타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특히 문자와 숫자를 비교할 때는 항상 숫자에 맞춰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규칙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 타입의 컬럼과 숫자 상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숫자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 타입의 컬럼에 투넘버 같은 형을 변환해주는 함수가 씌워지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컬럼에 투넘버라고 하는 함수로 숫자 변환이 불가능한 진짜 문자죠. 이런 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해당 컬럼에 투넘버 변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고요. 하지만 문자 컬럼이지만 숫자처럼 생긴 문자요. 요런 애들만 존재하는 경우는 투넘버를 씌워서 숫자로 변경한 다음 숫자 상수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문제없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컬럼 1번에 문자랑 숫자처럼 생긴 문자겠죠. 이거는 문자 컬럼이라서요. 이런 애들을 제가 넣어놓고 실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문자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면 역시 오류 없이, 문자 타입을 제가 잘 썼으니까 문자 대 문자니까 오류 없이 비교가 되는데, 문자와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숫자에 맞춰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투넘버를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투넘버를 씌우기에는 투넘버로 인해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이런 애들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런 테이블에다가 이제는 정말 숫자 변환이 가능한 문자 컬럼이에요. 역시 문자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 똑같이 당연히 문자 컬럼 대 문자 상수 비교 너무 문제 없죠. 하지만 문자 컬럼과 숫자 상수 비교할 때 숫자 상수에 맞춰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시 여기도 투넘버가 씌워지는데, 투넘버로 씌워질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값들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비교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차이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숫자 컬럼이랑 문자 상수가 비교될 때는 어떨까요? 역시나 숫자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자 상수 쪽을 투넘버를 씌우겠죠. 근데 여러분 문자 상수는 상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상수에다가 투넘버를 씌우는 행위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테이블을 넘버 타입의 컬럼을 만들어서 넘버 타입의 컬럼이지만 당연히 숫자 들어갈 수 있지만 숫자처럼 생긴 문자 들어갈 수 있죠. 역시 입력될 때도 숫자 컬럼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런 문자 타입의 값을 넣게 되면 투넘버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투넘버를 씌웠을 때 문제가 없으면 입력이 되는 거고, 당연히 A, B, C, D 같은 투넘버를 씌웠을 때 문자 형식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진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력이 안 되겠죠. 네,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은 이미 숫자로 변환돼서 저장이 됐을 테니까 내가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찾게 되면은 역시 숫자 컬럼과 문자 상수죠. 그러면 문자를 숫자에 맞춰서 이쪽에 투넘버가 붙으니까 상수 하나에 투넘버 붙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이걸 1, 2, 3으로 변환한 다음에 숫자 1, 2, 3으로 변환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이 모두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문자 컬럼에 숫자 상수 입력 가능하고요. 숫자 컬럼에 숫자처럼 생긴 문자 상수 입력 가능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숫자 타입이죠. 숫자 타입에 이렇게 숫자처럼 생긴 문자죠. 그러면 여기에 투넘버가 씌워진다 그랬고요. 바차 타입이지만 바차가 조금 더, 즉 문자가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문자 컬럼에 숫자 상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숫자 값이 결과적으로는 문자로 저장이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겠죠. 네, 이그지스트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지스트 연산자는 원래 인연산자랑 라이크 연산자 있을 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표현하고자 하니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따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연산자죠. 일단 인연산자처럼 포함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해요. 하지만 다른 점은 이그지스트 연산자는 이렇게 비교 컬럼이 따로 있지 않고요. 서브 쿼리절의 조건을 보고 해당 조건이 참일 때만 그 메인 쿼리절의 결과가 남게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생략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셀렉트절은 비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셀렉트는 웨어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공간일 뿐이라서 여기에 어떤 것을 쓰셔도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X, 1, 별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T1에서 T2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V1을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출력돼야 되겠어요? A, B가 출력돼야 되겠죠. C는 여기에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표현할 때 이그지스트 연산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그지스트 쓰시고 이때 컬럼명 안 쓴다 그랬죠? 비교 컬럼이 오히려 서브 쿼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한 V1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쪽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둘 다 있으면 표현이 되는 거고 둘 다 없는 경우, 정확히는 여기에 없는 경우는 여기서는 생략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출력되는 방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셀렉트절은 전혀 어떤 걸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 인연산자도 포함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연산자로도 표현 가능하지만 이때는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이쪽에 V1, 저쪽에 V1. 그래서 이쪽 결과에 V1들 중 포함되지 않으면 생략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양쪽에 V1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not exist 연산자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쪽에 ABC가 있었고 이쪽에 AB가 있었잖아요. V1 컬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V1 컬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애가 아니라 이쪽에 없는 애들 그 중에 T1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메인 쿼리절에 T1을 쓰시고 not exist 연산자를 쓰게 되면 C가 오히려 반대로 출력된다는 거죠. 문법 보시면은 어쨌든 비교해야 될 대상은 똑같거든요. 각각의 V1 컬럼을 비교를 하지만 not exist를 쓰다 보니 이쪽 조건이 참일 때 원래 출력됐었던 반면 not을 썼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 즉 T2에 없는 T1에 대한 정보만 반대로 출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not exist는 not in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그래서 V1을 체크를 하되 이쪽에는 V1이 아닐 경우를 T1에서 출력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C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인연산자처럼 포함 관계를 출력해주는 연산자가 exist, 그리고 비포함 관계를 출력해주는 not exist 연산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라클과 MS SQL, SQL 서버죠.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제 교환은 다 오라클 위주로 설명을 드린 교환이고요. 중간중간에 SQL 서버와의 차이점을 기술해 두긴 했지만 그 부분에다가 너무 자세하게 쓰게 되면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좀 하고 따로 부록편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다른 DBMS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나 기능이나 성능 여러 가지 구조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주로 SQLD 기준으로는 이 정도에 대한 문법 비교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다행히 SQL 자체에 대한 거는
그래도 DBMS 언어가 SQL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셀렉트 문장이라던가 뭐 인서트 문장, 업데이트 문장, 뭐 크리에이트 문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함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하죠. 자,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인입니다. 우리가 오라클은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즉, 오라클 표준과 안시 표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오라클사에서는 네, 본인들이 만든 표준이겠죠. 오라클 표준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셔도 무관하고요. SQL 서버는 안시 표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eqjoin이네요. EMP와 DEPT 테이블 알리아스 없이 네, 이렇게 명시했다면 양쪽 다 둘 다 가지고 있는 컬럼명이라고 한다면 즉 DEPT NO는 둘 다 컬럼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조인키 아니더라도 어쨌든 본문에 언급이 된다면 둘 다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즉 EMP의 DEPT NO 컬럼이냐 DEPT의 DEPT NO 컬럼이냐. 그래서 양측에 모두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컬럼이라고 한다면 꼭 테이블 출처를 테이블명 또는 테이블 알리아스로 네,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자, 이렇게 조인을 거는 거를 우리는 오라클 표준에서는 프롬 전에 그냥 탭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조인이냐라고 해서 조인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이너 조인이 되겠죠. 그리고 온절로 조인 조건을 명시해 주시고 일반 조건은 밑에 웨어절로 따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반 조인이고요. 자, 아우터 조인에서도 차이가 나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반대쪽 조건에 있는 컬럼명 뒤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E1 기준이지 않습니까? E1은 현재 오른쪽으로 안시 표준으로 보시면 제가 왼쪽에 넣었어요. 즉, 왼쪽에 있는 테이블 기준이라는 의미로 left to jo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오라클은 조인 조건이든 일반 조건이든 웨어절에서 사용했지만 네, 안시 표준에서는 꼭 온절에 조인 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인데요. 사실상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함수를 다 비교할 수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함수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널 치환 함수죠. NVL과 isNull. 네, 기능은 동일하고요. 커미션 컬럼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 혹시 널이 있다면 0으로 치환해 주세요. 역시 널이 있다면 0으로 치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널 치환 함수이고요. 자, 문자열 함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서브스트링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서브 str 줄여서 쓰시면 되고 이 스트링이 위치를 리턴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요런 문자열에서 샵의 위치를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처음부터 스캔한 처음 발견한 샵을 위치를 리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의 샵의 위치 2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겠죠. 요거를 동일하게 차인덱스라고 하는 펑션으로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니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환 함수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특히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생긴 애가 날짜가 아닐 거다. 그죠? 날짜처럼 생긴 날짜의 파싱이 필요한 그러니까 날짜로 인식이 필요한 아직은 문자열일 거다. 그래서 날짜로 표현해주기 위한 형변환 함수죠. toDate. 즉 날짜가 아니니까 toDate. 데이트로 향한다라는 얘기잖아요. toDate. 이런 식으로 읽어서 앞에 있는 애를 순서대로 YYY 년이죠. 월, 일로 읽어다오라는 얘기거든요. toDate. 하지만 cast라고 하는 거로도 이렇게 생긴 애를 date로 변환해줘 라고 하는 기능이 구현 가능한데요. SQL 서버에서는 역시 cast 사용 가능하고요. 역시 동일하지만 date 혹은 datetime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datetime 이라고 표현해봤고요. convert라고 하는 펑션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로 오라클에서는 datetime은 네,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이 없어서 datetime이라고 하는 타입이 없어서 date라고 정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date 혹은 datetime 차이는 date는 시분초가 없고 datetime은 타임이 있기 때문에 시분초가 있는 날짜를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빈 문자열의 입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즉, 말 그대로 사용자가
빈 문자를 넣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DBMS가 인지할 거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라클은 널로 입력됩니다. 즉,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널로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MS SQL은 빈 문자열과 널을 구분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빈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빈 문자를 입력하는구나 라고 해서 빈 문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차이점 보시면 둘 다 똑같이 테이블 생성하고 빈 문자열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빈 문자를 삽입했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빈 문자를 삽입했으니까 조회해 봐야지 라고 하는데 조회가 안 되는 거죠. 왜 조회가 안 되지? 라고 보니까 널로 조회를 혹시 해봤더니 그때는 조회가 된다는 거죠. 한 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 타입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차 타입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차 타입, 바차 타입 상관없이 빈 문자를 넣게 되면 오라클은 널로 입력하더라. 하지만 MS SQL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 문자를 그대로. 그래서 빈 문자로 조회하면 조회가 돼요. 근데 오히려 널로 조회하면 조회가 안 되죠. 마찬가지 컬럼2라고 하는 바차 타입도 역시나 널로 조회하면 조회가 안 되는 특성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입력 시 크기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라클은 정해진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를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SQL 서버는 그 초과된 문자열이 뒤에 공백으로 되어 있다면, 즉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면 입력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제거하고 입력이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SQL 서버는 이런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 역시 입력이 불가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지만 디폴트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둘 다 컬럼 1번, 컬럼 2번을 차, 바차로 사이즈 5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둘 다. 그래놓고 제가 이미 1, 2, 3, 4, 5니까 5바이트를 썼어요. 5글자를 썼는데 그 뒤에 공백 2개를 삽입을 한 거죠. 총 7바이트를 입력하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SQL 서버는 어때요? 입력이 된다는 거죠. 정상. 바차 타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컬럼 2에 대해서도 똑같이 허가된 사이즈를 초과하는 문자열을 넣었더니 아니야, 너 너무 커.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SQL 서버에서는 허용해 줄게. 그럼 뒤에 있는 공백을 자르고 입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종종 오토 커밋에 대한 문제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오토 커밋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커밋을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커밋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DML은 즉 Insert, Update, Delete, Merge DML은 사용자가 직접 커밋을 찍어줘야 되는 수동 커밋입니다. 하지만 DDL은 오토 커밋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로 앞에 인서트 3건을 했는데 뒤에 연이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그 크리에이트로 인해 앞에 있는 3건의 입력이 커밋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DDL, DML 모두 오토 커밋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옵션은 설정 변경 가능하지만 기본이 이 2개 모두 오토 커밋을 지원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라클도 오토 커밋에 대한 부분은 세션별로 그리고 사용하는 툴이죠. 오렌지나 토드 이런 툴마다 오토 커밋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설정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 값이 요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제가 테이블을 생성했어요. 2건을 입력을 했죠. 근데 제가 커밋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alter DDL이지 않습니까? 알터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아이고 아까 전에 2건을 실수했다 하더라도 롤백이 이미 늦었죠. 알터로 인해서 커밋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1, 2가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DDL의 오토 커밋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도 보시면은 테이블 생성했어요. 그리고 2건을 입력했어요. 알터 확정됐겠죠? 확정됐고 그 다음에 3, 4를 연이어서 입력했는데 아이고 실수한 거예요. 또 롤백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2건은 롤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이번에 SQL 서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커밋을 찍지 않아도 이렇게 테이블 생성하고 2건 입력했잖아요. 제가 다른 세션에서 조회를 해도 1, 2가 이미 커밋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롤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트랜잭션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begin transaction 혹은 줄여서 tran이라고 쓰시는데 begin transaction으로 트랜잭션 단위를 설정하게 되면 그거대로 롤백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gin tran에서 두 건을 담고 실수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롤백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MS SQL에서는 트랜잭션 제어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테이블 별칭입니다. 오라클의 경우 컬럼 알리아스는 as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테이블 별칭할 때는 as를 쓰시면 안 돼요. 하지만 SQL 서버는 테이블 별칭할 때 as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인라인 뷰죠. 인라인 뷰라고 하는 서브 쿼리에 알리아스를 부여하는 거예요. 마치 테이블처럼 쓰는 거니까 네, 테이블 별칭 규칙과 동일하고요.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정상. 얘도 정상. 근데 as를 쓰게 되면 에러. 네, 이것 때문에 문제된다라고 에러가 뜨고 있고요. 이때는 as를 써도 문제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차이점이 서브 쿼리를 쓸 때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얘한테 알리아스를 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라인 뷰 단독으로 쓰일 때는 굳이 알리아스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만 이게 SQL 서버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알리아스를 꼭 넣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서브 쿼리, 즉 인라인 뷰일 때 알리아스를 필요로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탑앤쿼리도 오라클은 기존에 로우 넘버를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로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상위 몇 개라고 하는 개수를 제한할 수 있었고요. SQL 서버는 탑앤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탑앤쿼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with ties를 묶어서 탑앤 with ties로 탑앤쿼리를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로우 넘버와 탑앤 각각의 방식 말고도 랭크나 패치절, 패치절도 둘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랭크, 즉 오라클과 SQL 서버 둘 다 랭크와 패치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먼저 정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넘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로넘 하기 전에 먼저 정렬이 되게끔 문장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먼저 역순 정렬을 하고요. 셀 역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앞에서 두 개를 뽑으세요 라고 한다면 상위 두 명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애초에 이 상위 두 명이라고 하는 건 탑2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동순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로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3명이라고 꼭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순위가 2등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앞에서 2건,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2건. 네, 그런데 동순위라고 하는 것까지 뽑기 위해서는 이제 SQL 서버 문법으로는 탑2 with ties를 쓰게 되면 동순위 2등을 같이 출력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DDL에서도 일부 문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컬럼 추가와 삭제는 동일합니다. add, drop 컬럼, add, drop 컬럼.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나 사이즈 수정, 디폴트 값 변경, 컬럼 이름 변경 등에서 문법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컬럼 타입이나 컬럼의 크기를 수정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변경 후를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modify라고 하는 걸 썼었죠. 오라클에서는. SQL 서버에서는 alter 컬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컬럼을 리네임 해야 될 때는 alter라고 하는 명령어로 rename 컬럼 A to B로 오라클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SQL 서버에서는 이런 rename이라고 하는 DDL이 없어요. 그래서 리네임을 도와주는 프로시저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리네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차이점만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하시고 사실 프로시저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SQL 서버에선 리네임이라고 하는 게 DDL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디폴트 값을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modify로 했거든요. 컬럼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modify, 디폴트 value 이런 식으로 선언했었는데 근데 SQL 서버는 이걸 마치 제약 조건처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d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해서 디폴트, 디폴트 value for 어떤 컬럼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이렇게 수정된 컬럼은 널의 세팅 여부가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컬럼이 새로 생성이 될 때 널에 대한 속성은 널러블입니다. 즉, 우리가 난널이라고 선언하지 않게 되면 해당 컬럼은 널을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오라클의 경우는 난널 선언을 한번 하게 되면 해당 컬럼을 수정한다라고 해서 다시 널러블로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널러블로 바뀌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보시면은 제가 차 10으로 컬럼 1번은 난널 선언했거든요. 컬럼 1번을.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난널을 또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난널 선언을 했고 이건 고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DESC로 해당 컬럼을 난널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난널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난널 선언을 했는데 이래 놓고 제가 컬럼을 수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DESC 같은 문법인데요. 보시면 네, 컬럼 1번이 널러블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SQL 서버에서는 모디파이를 할 때도, 즉 알터 컬럼으로 컬럼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때도 꼭 난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널이라고 뒤에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실 바랄게요.